네, 지금부터 서블릿을 만들고 서블릿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서블릿이 뭐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던 방법은 클래스를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 이 안에다가 public static void 메인에서 메인 메소드를 만들고 메인 메소드를 만들고 내가 실행하고 싶은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셨죠. 예를 들어서 랜덤 객체, 랜덤 클래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랜덤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랜덤 객체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물론 이제 임포트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랜드에 넥스트 인트 하셔서 우리가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자바 코드를 실행해 왔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바 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이고 여지껏 살펴보셨던 그 다음에 앞으로 살펴보실 모든 자바 프로그램을 자바 코드를 실행하시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신 이 메인 메소드를 만들고 이 메인 메소드 첫 번째 라인부터 명령어를 입력해서 한 줄 한 줄 해석해 나가시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자바의 객체, 자바의 프로그램은 우리 요런 자바 프로그램을 뭐라 부르냐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자, 어플리케이션은 자바 인터프리터에 의해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파일을 가지고 자바 인터프리터 이용해서 여기 클래스 파일 명을 클래스 파일 명만 명시를 하게 되면 클래스 파일 명만 명시를 하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메인 메소드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메인 메소드를 찾아서 첫 번째 줄부터 쭉 밑으로 실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실행시키는 시점에 이런 자바 코드가 실행되도록 자바의 명령문을 여러분들 기술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서블릿을 어떤 작업을 할 때 서블릿이 실행되냐면 자, 이거 여러분들 이마트 사이트예요. 우리가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들이 전부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 이마트를 선택하고 이마트의 과일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합니다. 과일이라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서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과일 카테고리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데이터를 이것들이 다 DB에서 가져온 거예요. 뭐 샤인머스킷, 감귤, 바나나, 뭐 홍식, 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DB에 저장되어 있는 걸 갖고 와서 이렇게 페이지에 뿌려주는 작업을 한 거죠. 자, 이런 거 다 서블릿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카테고리에서 사과 배를 제가 지금 여기 카테고리에서 사과 배를 클릭할 거예요. 사과 배를 클릭하면 이것도 서버 들어가서 서블릿이 요청되면서 DB가 실행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돌아 나오는 거죠. 자, 제가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이게 로그인 페이지겠네요. 그쵸? 여기에다가 제 아이디하고 네,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패스워드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자, 누구누구님, 김서연님 해가지고 제 홈이 이제 뜨는 거 보실 수 있고 장바구니를 선택하는 것도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서블릿이 실행된 거예요. 자, 장바구니를 선택하는 것도 선택하고 요청을 하면 서버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제가 선택해놨던 장바구니에 추가해놨던 이런 목록들이 화면에 적절한 어떤 형식으로 뿌려지는 거죠. 이것도 서블릿이 실행되면서 서버에 들어갔다가 나온 결과로 만들어진 페이지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장바구니를 선택했었던 이 화면을 볼게요. 이게 장바구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 개발자 도구를 들어가 볼게요. 개발자 도구를 들어가서
제가 장바구니에서 어떤 코드를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엘리먼트 선택해 놓고, 자, 요 장바구니에서 여러분들 요거 선택하고 장바구니를 제가 클릭해요. 그럼 이 장바구니는 여러분들 뭘로 만들어졌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스팬이라든가 뭐 아이태그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태그잖아요. HTML 태그로 지금 만들어진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 태그에서 우리는 뭘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DB에 들어갔다 나오기 위한. DB에 들어갔다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서블릿이 요청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바 코드를 실행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바 코드, 우리 HTML 태그에다 자바 코드를 넣을 수 있을까요? 서블릿은 자바니까. 응? HTML 태그에는 여러분들 자바 명령어를 쓰실 수가 없어요. 자바 명령어를 쓰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HTML 태그에서 이런 그 태그 안에다가는 자바 명령어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바 명령어, 우리 아까 제가 여기 정의해드린 요런 그 메인 메소드 안에서처럼 이런 자바 명령어를 태그에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서블릿은 적절하게 HTML 태그 안에서 요청할 수 있는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청을 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게, 서버에 의해서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스펙대로 서블릿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같이 보실 건데, 그 전에 서블릿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최초에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있고, 네, 요 그림이 너무 예쁘게 안 그려져서 제가 이렇게 그림판으로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서버가 있죠. 여기 서버를 우리 뭐라 부르냐면 와스라고 불러요. 와스라고 부르고, 와스는 여러분들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부르죠. 자, 이 와스 안에는 웹 서버 기능을 수행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웹 서버의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바를 해석할 수 있는 서블릿이죠. 서블릿과 JSP의 컨테이너가 따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하이퍼링크 클릭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이퍼링크 클릭을 해서 요청을 보냅니다. 그럼 요청은 텍스트 형태로 넘어가요. 자, 텍스트 형태로 이렇게 요청 메시지가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미지를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리퀘스트라고 표현을 하고, 리퀘스트를 하면 이 리퀘스트가 텍스트 형태로 묻어 나가는데, 이제 IP라든가 포트라든가 그 다음에 요청 URL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션 ID라든가 그 다음에 쿠키라든가 쿠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입력한 스트링,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넘어가죠. 요청 방식이라든가 뭐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서버로 전송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서버에서 이 요청을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준화된 폴더 구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저장돼 있는 어떤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일들 중에서 요청받은 어떤 내용이 그 안에서 실행해서 우리가 리스폰스 할 수 있는 어떤 정적인 구조면 웹서버 내부에서 이제 인식하는 위치에서 파일을 실행해서 리스폰스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블릿 컨테이너 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컨테이너가 요청을 분석해요. 자, 컨테이너가 요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된 폴더 구조에 저장된 서블릿을 실행합니다. 서블릿을 실행해요. 서버가 서블릿을 자동으로 실행해주는 그런 작업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을 분석해서 서버가 그 요청받은 걸 서블릿 컨테이너로 넘기면 분석해서 폴더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서블릿을 자동으로 실행해줘요. 자동으로 실행을 해서 해당 서블릿을 여러분들 실행하고요. 그림이 안 되니까. 자, 해당 서블릿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서블릿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서블릿에서 이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DB 사용하면서 알고 있었던 자, 뭐 예를 들어서 로그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아이디하고 여기 보면 이제 DB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한 아이디 정보하고 그다음에 패스워드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서블릿이다. 우리가 서블릿에서 이제 여기서 JDBC 코드 자, JDBC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바 코드를 불러서 실행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동작을 할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 코드죠. DBMS에 자, DBMS에 이제 우리가 미리 어떤 커스터머나 이런 작업이 수행이 될 수 있게 테이블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자, 테이블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나면 여기서 이제 조회를 하는 거죠. 로그인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자, 로그인을 했을 때 우리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셀렉트라든가 셀렉트 모든 것 from 뭐 우리 테이블 만들어 놓은 my emp 테이블 같은 데서 조회를 하는 거죠. 웨어절의 id는 물음표 그다음에 and 패스워드는 물음표. 자, 이런 SQL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런 SQL을 실행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한 걸 이 물음표와 물음표에 세팅해주고 난 다음에 조회가 되면 자, 우리가 저장된 레코드가 있으면 네, 기본적으로 레코드 하나가 돌아 나올 거예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니까. 그러면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서블릿에서 컨테이너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요청한 결과를 처리하고 조회된 레코드가 있으니까 로그인 해도 됩니다. 뭐 적정 어떤 페이지로 넘겨주면 그러면 이제 웹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리스폰스를 하는 거죠. 어떤 이것도 텍스트 형식으로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특정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 특정 페이지를 넘기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리스폰스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클릭을 해서 서버로 요청하는 걸 리퀘스트라고 할 거고 서버가 모든 처리를 다 끝내고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페이지를 다시 보여주는 것 이거를 리스폰스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 페이지를 놓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서 제가 장바구니를 이렇게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리퀘스트가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리스폰스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로그인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죠. 자, 똑같이 또 로그인부터 다시 해보면 로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리퀘스트 갔다가 되돌아 나오면서 리스폰스로 제가 장바구니를 선택했으니까 자, 이렇게 장바구니 화면이 뜨는 거고 실제로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다시 해볼게요. 제가 띄워놓은 게 많아서 조금 느린 거예요. 자, 로그아웃을 하고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다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르면 이제 서블릿이 호출되는 거죠. 서블릿이 호출되면서 리퀘스트 요청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로그인 대신에 로그아웃 버튼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네, 로그인이 됐기 때문에 김서연님 이렇게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블릿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언제 서블릿이 실행이 되는지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웹페이지에서 요청을 할 거고 웹페이지는 HTML 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HTML 태그에서는 자바 코드를 실행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블릿 스펙에서 인정하는 어떤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요청을 보내면 컨테이너가 이 웹서버가 와스가
이 그 요청을 파악을 해서 자동으로 서블릿을 만들어서 실행해주는 역할까지 자동으로 수행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자동으로 실행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자동으로 실행을 해줄 거잖아요. 자동으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자, HTML 태그에서 우리가 미리 약속된 방법으로 요청을 하면 서버가 WAS라고 할게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WAS가 그 요청을 분석해서 서블릿 디렉토리에서 요청받은 서블릿을 찾아서 자동으로 객체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서블릿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여러분들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서버가 실행할 수 있도록 정해진 규칙대로 서블릿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해진 규칙대로 서블릿을 이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동으로 서버가 실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약속된 방법으로 서블릿을 만들어 주시고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컴포넌트가 첫 번째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형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서블릿의 형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직접 이제 서블릿을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 보시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정해져 있는 스펙을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쓰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서블릿.txt 파일 요거 제가 그 강의의 그 텍스트에다가 어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위치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서블릿은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처리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서버가 자동으로 요청한 서블릿을 찾아서 실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이 위치가 바로 서블릿 디렉토리, 즉 표준화된 폴더 구조의 클래시즈 폴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블릿 작성 규칙은 첫 번째가 우리가 서블릿을 아무데나 만드는 게 아니라 표준화된 폴더 구조가 클래시즈 폴더거든요. 이 클래시즈 폴더는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에 있는 폴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여기 src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면 자동으로 서버가 인식하는 위치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이클립스 상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자, new 여기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베이직이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베이직이라는 패키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new 클래스 하셔서 여기다가 우리가 처음 만드는 클래스 서블릿이니까 first 서블릿이라고 만들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first 서블릿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일단 노멀 클래스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은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옮기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표준화된 폴더 구조, 정말 표준화된 폴더 구조로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서버 웹이고 표준화된 폴더 구조, 우리 서버 안에 이게 지금 이클립스 wst.server.core 폴더에 들어와 있죠. 네, 서버 웹에 들어와서 웹inf의 클래시즈 폴더에 들어오면 지금 방금 만든 베이직이 있을 거고요. 패키지가 first 서블릿이 이 위치로 복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에 의해서 호출이 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퍼블릭 클래스로 작성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퍼블릭 클래스로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쵸? 외부에서 그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액세스 접근 제한자는 네, 퍼블릭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서블릿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합니다라는 거. 우리가 서블릿을 뭐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우리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서버로 우리가 접속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서버는 우리가 인식하는 제 PC랑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서버가 여러분들 뭐 판교에 있을 수도 있고요. 제주도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분명히 여기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서블릿을 만들면서 네트워크 연동하는 프로그램도 걱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우리는 작업하기가 너무 어렵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미 썬에서 그 처음 이 자바 코드를 만들 때 자바라는 언어를 만들 때 서블릿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3개를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서블릿이라는 인터페이스와 제네릭 서블릿이라는 것과 HTTP 서블릿이라는 걸 3개를 이미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만들면 네트워크라든가 입출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고 우리는 비즈니스 로직, 내가 구현하고 싶은 것만 기술하셔서 구현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먼저 우리가 API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PI 이제 뭐 서블릿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서블릿 API 문서를 어떤 걸 확인하셔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아파치 톰캣 사이트 들어오셔서 여기 다운로드가 있고 도큐멘테이션이 있죠. 여기 도큐멘테이션에 뭐 톰캣 10.0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 서블릿 5.0 자바 DOCS가 레퍼런스 부분에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죄송합니다. 패키지가 그 자카르타.서블릿 네, 요게 이제 5.0 스펙으로 오면서 패키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카르타.서블릿, 자카르타.서블릿.http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키지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게 불편하시면 네, 여기 서블릿 API DOCS 문서 중에서 4.0 여기 자바 서블릿 4.0 API 문서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죠. 요런 문서. 자, 요걸로 여러분들 선택하셔도 되고 아직 4.0은 바뀌기 전이라서 패키지명이 자바X예요. 자바X로 돼 있죠.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한번 5.0으로 한번 해볼까요? 서블릿 API 5.0 네, 5.0 DOCS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문서가 한번 해볼게요. 이 문서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그 4단 구조가 좀 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3단 구조죠.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 구조로 좀 편하게 보겠다라고 하시면 요렇게 문서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찾으실 수 있으시면 찾으시고요. 네, 4.0으로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 살펴보실 내용은 4.0이든 5.0이든 상관없기 때문에 네, 요 3단 구조 문법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클래스명만 패키지명만 자바X에서 자카르타로 바뀌었다. 네, 이렇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돼요. 서블릿 스펙 5.0부터 이제 자바X가 자카르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바X 서블릿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 인터페이스 목록에 서블릿이 있어요. 네, 서블릿 선택해보시면 갖고 있는 메소드들이에요. 이게 이제 서블릿의 상위고 이 서블릿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네, 그 하위 클래스를 보면
제네릭 서블릿이라고 있습니다. 제네릭 서블릿이 이제 두 번째 클래스고요. 제네릭 서블릿은 일반적인 프로토콜에서 동작하는 서블릿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놓은 거겠죠. 자, 이 패키지 자체가 자카르타죠. 이 패키지 자체가 자바X 서블릿 HTTP, 실제 5.0 스펙은 자카르타.서블릿.http가 되겠죠. 이 패키지 자체가 여러분들 요 패키지 자체가 뒤에 HTTP가 있습니다. HTTP 프로토콜에 특화된 어떤 내용들에 대한 설계를 따로 패키지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쿠키라든가 뭐 세션이라든가 다 이 패키지 안에 있고요. HTTP 서블릿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HTTP 서블릿은 제네릭 서블릿을 상속하고 있고 서블릿을 임플리먼트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버에서 서블릿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시려면 네, 서블릿이나 제네릭 서블릿이나 HTTP 서블릿을 상속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제일 하위 클래스를 상속해서 작업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우리도 제일 하위 클래스인 네,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아서 하나 만들어 주시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서버가 아무 메소드나 우리가 만든다고 서버가 자동으로 뭐 호출해 주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동작해야 돼. 자, 서버가 자동으로 호출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약속된 메소드들이 있고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서버가 요청을 분석해서 서블릿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서블릿 클래스를 찾아서 적절한 상황에 해당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합니다. 즉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을 서버가 관리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이프 사이클을 뭐 추후에 또 살펴보시도록 할 거고 여기에 관련 있는 메소드만 자동으로 서버가 호출을 해요. 자, init 서비스 두 개, 두 포스트, 디스트로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요청을 하면 실행되는 메소드는 서비스나 두 개, 두 포스트예요. 자, 우리가 서비스를 오버라이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속한 HTTP 서블릿에 있는 서비스 메소드예요. 서비스 메소드는 스펙이 서블릿 리퀘스트 우리 요거 말고 요걸로 할게요. 자,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폰스를 매개 변수로 받고 있고 throws 서블릿 익셉션과 IO 익셉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메소드 그대로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자, 처음에는 직접 써보세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 타입에 이거는 뭐 자동 완성하셔도 되죠. REQ와 그 다음에 HTTP 서블릿 리스폰스 타입의 리퀘스트 리스폰스예요. 딱 정해져 있는 스펙이어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리퀘스트가 있어야 되고 뒤쪽에 리스폰스가 있어야 합니다. 자, 리스폰스 타입의 RES 그 다음에 throws 네, 아까 서블릿 익셉션하고 IO 익셉션하고 있었죠. 서블릿 익셉션하고 서블릿 익셉션하고 요거 아니네요. 제가 잘못 들어왔어요. 서블릿 네, 서블릿 익셉션 그 다음에 IO 익셉션입니다. IO 익셉션 자, 이 두 가지를 throws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두 가지를 throws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주셔야 인식합니다. 자, 단순히 우리 sysout으로 제가 서블릿 요청해가지고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규칙이 서버가 찾을 수 있는 서블릿 디렉토리에 위치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서버에 의해서 호출될 거기 때문에 퍼블릭 클래스로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서블릿으로 동작돼야 되기 때문에 서블릿이나 제네릭 서블릿이나 HTTP 서블릿 네, 요런 셋 중에 하나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해주셔야 되고 적절한 메소드, 정해져 있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셔야 합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블릿을 등록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앞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web.xml 파일이 서블릿을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각종
웹에서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들을 등록하시는 그런 그 설정 파일이 web.xml 파일이에요. 자, 서블릿을 먼저 등록을 합니다. 서블릿을 등록할 때는 서블릿 네임이라는 것과 서블릿 클래스라는 엘리먼트를 등록하셔야 되는데, 서블릿이라는 그 엘리먼트 안에 서블릿 네임은 알리아스예요. 내 맘대로 서블릿 명을 주시는 거고, 서블릿 클래스는 실제 동작할 서블릿 클래스를 패키지까지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베이직 패키지에 퍼스트 서블릿을 만들었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O 하셔서 필요 없는 패키지 정리하시고요. 웹inf에 있는 web.xml을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서블릿을 등록할 거예요. 서블릿은 서블릿 하나당 한 개의 서블릿과 서블릿 매핑을 같이 등록하셔야 되는데, 자, 서블릿이라는 엘리먼트죠. 자, 이 엘리먼트로 서블릿을 등록하시는 거예요. 자, 안에는 뭐를 등록하셔야 되냐면 서블릿 네임, 알리아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맘대로 우리가 명시를 해주면 돼요. 자, 우리 예시에 나와 있는 대로 first라는 이름으로 서블릿을 등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블릿 클래스, 서블릿 클래스로 내가 실제로 실행할 클래스의 패키지명을 first 서블릿 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틀리면 안 돼요.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실행될 서블릿 클래스와 그 서블릿 클래스를 부를 별칭을 하나 정의하시는 작업을 하셨고,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할 건지 그 정보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서블릿 매핑이에요. 그래서 서블릿 매핑이라는 엘리먼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한 서블릿 명, 아까 별칭 정의하신 거 있죠? 그걸 입력하시고 이런 이름으로 정의된 서블릿을 어떻게 요청하면 실행하게 할 건지 URL 패턴이라는 엘리먼트에다가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슬래시 경로기 때문에 슬래시나 확장자를 나타내는 점이라는 걸로 시작을 하셔야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서블릿 매핑, 서블릿 매핑에서 여기는 서블릿 네임이 들어가야 되겠죠. 서블릿 네임은 위에서 등록해 놓은 알리아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요청하면 실행할 건지 URL 패턴으로 작업을 할 거고, 슬래시 first.do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런 이름, first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블릿을 슬래시 first.do로 요청하면 실행하도록 할 건데, 이 first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서블릿은 베이직 패키지의 first 서블릿입니다 라는 의미로 등록을 하신 거예요. 자, XML이 바뀌면 서버를 내렸다 올리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장을 하시고 서버를 내렸다 올리실 거예요. 그래야 현재 변경된 XML을 인식합니다. 자, 서버를 내렸다 올리시고요. first 서블릿을 띄우셔서, 자, 요 그대로 여러분들이 run on 서버에서 실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은 아무것도 안 나왔지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콘솔에 서블릿 요청이라는 메시지가 뜬 거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주소 표시줄을 클릭해서 엔터를 누르면 요청이에요. 그래서 서블릿 요청이라는 메시지가 콘솔에 뜨는 거 보실 수 있고요. F5번을 누르는 것도 요청이에요. 그래서 서블릿을 요청할 때마다 실행되는 메소드가 서비스 메소드입니다 라는 거 우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블릿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규칙들을 다 지켜서 만들어야지 우리가 적절한 요청이 왔을 때 해당 서블릿을 실행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강좌에는 이제 서블릿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다음 강의에서는 서블릿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